중국과 호주가 무역 전쟁을 하는데 원자재는 중국이 안 건드렸는데 요즘에는 석탄과 철광석을 사실상 뭐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서 수입을 금지시켰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야, 중국이 정말 이빨 꽉 깨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석탄과 철광석은 자기들이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금지를 반쯤 시킨 것 같아요. 마치 한한령처럼. 한호령. 앞이 한국 한자입니까? 뒤가 한국 한자. 호한령이 낫겠다. 호한령처럼 호주를 이제 금지시켜버리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호주산 석탄만 연간 11조인데 이거를 금지시켰다 그러고 철광석은 아직 아니겠지. 일단 석탄인 것 같아요. 야, 철광석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석탄은 지난달 첫 3주 동안 96%.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96%. 야, 3주가 마이너스 96% 석탄을 수입을 안 했으니까 사실 안 하겠다는 거잖아. 공식적으로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근데 보면 호주산 석탄이 중국 석탄 수입의 57%, 과반수잖아요. 50%가 넘는데 중국은 무슨 배짱이지? 호주야 돈 좀 덜 벌면 되는데 야, 중국은 석탄 없으면. 그래서 제가 남의 나라 걱정할 건 아니지만 잠깐 걱정을 했는데 저 나라는 겨울인데 뭘로 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참으면 돼요. 참으면 3도 이하만 참으면 되지. 그지? 57%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수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으면 되니까. 그죠? 이빨 꽉 깨물고 호주 미우니까 3도 이하만 난방하고 보시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다. 걸어 다니면 되지. 운동을 해요. 운동. 무슨 이상한 뼈치킨 이런 거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을 중단해서 30층을 걸어 올라간다. 제가 옛날에 23층 걸어 올라가기 해봤거든요. 그 회사 있을 때. 회사가 23층에서 걸어 올라가기 해봤는데, 야, 이거 두 번만 하니까 죽을 것 같던데. 하여튼 30층을 걸어 올라가도 되고요. 가로등 안 켜면 되지. 요즘 코로나인데. 밤에 어차피 돌아다니니까 가로등 안 켜면 되는. 질서 있게 전력을 사용하면은 뭐 수입을 안 해도 된다. 새로운 방식이지만. 하여튼 이래서 지금 석탄은 일단 수입이 금지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철광석이 금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동차에 문이 없나? 철광석이 금지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야? 안경이 태가 없거나 자동차에 문이 없거나 비행기에 뭐가 없어야 되지? 딱꿍이 머리가 없어져야 돼. 하여튼 뭐가 없어져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철광석은 금지를 못 시킬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껍데기 없이 다닐 수는 없잖아. 아마 뭐 그러지 않을까. 하여튼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야. 호주가 밉긴 진짜 밉나 봐요. 중국 입장에서. 또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에 와인 200% 관세 폭탄, 이건 유명했거든요. 꽤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마치 사드 보복하듯이 호주 와인을 수입을 안 한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은 매년 1조 원어치 호주산 와인을 수집하는 최대 수입국인데 얼마나 중국이 와인을 많이 마시냐?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이 와인 5대 소비국입니다. 서양 아닌 나라가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중국이 유일해요. 많이 마시는 거죠. 1인당도 꽤 높아. 한마디로 술을 좋아해. 술을 좋아하는데 약간 고급 술을 할 때 이제 와인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와인 5대 소비국이고 조금 있으면 당연히 위로 더 올라가겠죠. 이 정도로 엄청난 수입국인데 지금 뭐 호주 갈등, 중국 호주 갈등 때문에 호주 와인을 우리나라랑 똑같이 옛날에 사드 갈등처럼 뭐 안 하는 것처럼 호주 와인을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호주 와인 마시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럽니다. 뭐 서구 얘기겠죠. 서구. 뭐 19개국 의원 200명을 이루어진 무슨 연합체가 호주 와인 마시게 한다 뭐 이런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좀 싸지면 그래 뭐 저도 뭐 마셔볼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가격이 싸면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좋고요. 자, 우리나라의 와인 대상 안동시. 야, 안동하면은 왠지 막걸리가 생각이 나는데 안동에서 나왔습니다. 264 청포도 와인. 이 264가 시인 264구나. 우리나라 한국 와인 대상 골드상에 빛나는 264 한발 제겨 디딜 곳 없는 바로 그런 와인. 벼랑 끝에서 뭔가 이 차가운 바람 아래에서 한발 디딜 곳 없는 그 살벌한 곳에서 마시는 그 와인의 맛을 표현한 그 정도 그게 들어가. 이 역사가 없으면 와인이 인기가 없어요. 원래 역사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육사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그 암울했던 그 시절에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한 잔 마시는 이제 그런 맛 청포도 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상인데 골드상을 받았죠. 이런 우리나라 와인도 꼭 대박이 나길 바라고. 한 병에 6억짜리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을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로마네 꽁티 들어보셨습니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와인인 거 보면은 대단한 와인이죠. 로마네 꽁티. 한 병에 6억. 뭐 이건 물론 문화재지.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1945년산이라니까 저 정도면은 그냥 문화재거나 뭐 아니면은 거의 그림이죠. 그림. 훌륭한 그림. 저 누가 마시겠어. 야, 한 병에 6억짜리 마시려나? 1945년산이면 먹을 수 있나? 뭐 먹을 수는 있겠죠. 뭐 보관이 잘 됐을 테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아파트를 마실 수 있는 바로 그 와인. 야, 이거 때 탄 거 보게.
요런 와인이 6억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뭐 먹을 수 있으니까 팔겠죠. 누가 맛을 테이스팅 해봤나? 요걸 뜯어서? 6억짜리를? 야, 역사와 전통이 보이는 와인인데 실제로 이거를 테이스팅 해본 것 같아요. 맛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 소도비에서 와인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37년산도 있다는데 놀라울 만큼 향이 좋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과일 맛, 순수한 크리스마스 푸딩 맛, 세상에서 가장 긴 마무리, 완전히 매혹적. 무슨 맛인지 감도 안 오는데? 야, 순수한 크리스마스 푸딩 맛은 뭐지? 이게 표현력이 좋아야 돼. 거의 시인이 돼야 와인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순수한 크리스마스. 하여튼 뭐 맛있다는 거죠. 맛있다는 거니까. 1945년산 저거 6억짜리는 어때요? 그랬더니 희귀하고 멋지고 영원한 권력처럼 보인다. 뭐 저는 못 먹어봤으니까 뭐 앞으로 먹어볼 일도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마시는 일 있을까봐 저 로마네 꽁티를 꼭 마시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마실 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로마네 꽁티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이거 포도밭 이름이에요. 로마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로마네라는 이름이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로마네가 이게 우리로 치면은 슈카네 뭐 김가네 하듯이 로마네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좀 공부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게 맞아. 이게 진짜 그 로마의 로마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무식했던 거였죠. 물론 내는 아닌데 로마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그 로마의 로마가 맞았다는 믿지 못하는 현실. 제가 그래서 구글로 가서 봤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생각보다 넓지 않대요. 축구장 몇 개 크기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 한 병에 1,000만 원 이상이죠. 이게 그렇다고 뭐 맛이 뭐 엄청나게 다를까 싶냐만 저같이 마달못 입장에서는 역시 역사와 스토리를 붙이면은 뭐 요거 하나 뭐 만들어서 팔아도 몇백만 원을 팔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데 저 로마네 꽁티가 유명해진 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영국이 요거 내 거 하면서 이게 내 거고 이게 내 거다. 프랑스 니들 거는 요거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억나시죠? 막 쳐들어오는데 100년 전쟁하면 사실 잔다르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보면서 또 새삼 놀랐던 게 잔다르크 누나가 이게 19살이잖아요. 이게 돌아가신 해가 대충 이렇다고 하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럼 돌아가신 게 19살이면은 싸운 건 몇 살이야? 야, 이렇게 어렵나? 나는 그래도 20대는 된 줄 알았는데 야 이거 19살 20살에 뭐 순교라 그러죠. 하여튼 화형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야 그럼 실제로 이 앞장서서 이 영국군을 물리친 거는 17살인가? 와 17살 고등학생분들 반성하시고요. 17살이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야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근데 우리가 100년 전쟁에서 사실은 중요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다기보다 로마네 꽁띠 입장에서 중요했던 거는 중간에 요런 분이 등장을 해요. 앙리 2세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저 왕가에 내려오다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탄압해요. 조금 있다가 당연히 종교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분은 여러분들도 알아요. 뭘로 아냐? 이걸로 압니다. 왕인데 요런 시합을 해요. 딱딱딱딱딱 하는 거. 근데 딴 나라에서 옆에 뭐 스코틀랜드인지 영국인지 해서 하여튼 기사가 왔는데 만만해 보였나 보지. 설마 나를 찌르겠어? 하고 그 기사하고 이거 마상창 시합을 하는데 그 기사가 눈치 없이 찔러요. 왕을. 그래서 여기를 찔러요. 여기를 찔려서 창 파편이 눈 위에 박혔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여기에 박혀서 결국에는 뭐 며칠 있다가 왕이 죽는데 이 사건이 왜 유명했냐? 딴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뭘로? 이분으로. 우리 그 노스트라다무스 형이 그 당시 이제 왕의 점성술사였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뭐 썰이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썰입니다. 왕한테 프랑스 왕들은 단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 저 형이 여기 찔려서 죽은 거야. 야 이걸로 노스트라다무스 형의 인기가 팍팍 올라가면서 저 형이 게다가 아들들을 낳는데요. 맏아들이 주기 1년 만에 사망. 둘째 아들이 24살에 사망. 4남이 다 왕이야.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인데 수도승에게 암살. 야 그래서 야 이거 다 맞추네 다 맞춰. 야 이거 그때부터 명성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야 어떻게 알았지? 근데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으니까 제가 얘기했어도 아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맞췄다 그럽니다. 이렇게 맞춰갖고 정말 명성이 뛰어나져서 지금 뭐 거의 몇 년입니까? 뭐 몇백 년이 500년이 가까이 지난 우리가 요거를 요분한테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핵전쟁을 이분한테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그 유명한 예언 있죠. 1999년 뭐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그래서 1999년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걸로 또 떡밥 엄청 났어요. 야, 온 매스컴이 이걸로 도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야 뭐 악마 잡느라고 저는 이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 디아블로라는 악마를 열심히 잡고 있어. 제가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내려왔던 건데 이게 또 뭐 세계적으로 난리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일찍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 형님들 계실 텐데 1992년에 대한민국 휴거 사건. 날아간다는 거죠. 공중으로 부양을 해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날개 달려서 들어 올라간다. 이게 우리나라의 휴거 사건인데 제가 이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휴거가 그 당시엔 이게 세계적인 사건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저런 노스트라다무스 아저씨의 뭔지 아니면은 뭐 성경에서 나왔다든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생각해서 다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게 우리나라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한국에 와서 촬영을 했대요. 세계는 지금 이런 거 찍는 거죠. 코레아에 와서 세계는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야, CNN이 와서 찍었답니다. 야, 코레아가 날아간답니다. 이러고 와서 찍었다는 8,000명이 신도들이 공중으로 부양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뭐 CNN, 로이터, NHK 20여 개 외국엔 그게 없으니까 신기해서 이제 10월 28일 날 날아가는 거 찍으려고 왔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었구나. 우리나라만의. 물론 제가 이거 스포는 아니고 안 날아가셨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안 날아가셨어요. 안 날아가셨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안 날아가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창 맞고 돌아가시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뭐 이 아저씨가 카톨릭을 굉장히 강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전쟁이 펼쳐집니다. 그게 위구노 전쟁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운 전쟁이 나오는데 그 다음 왕인 앙리 4세 아저씨가 왕이 되죠. 이 개신교였는데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카톨릭 개종했다가 뭐 했다 하면서 왕이 되는데 이 아저씨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서 부르봉 왕가라는 우리가 들어본 왕가가 시작을 해요. 이 아저씨가 또 유명한 말이 뭐 프랑스 하면 닭이니까 모든 국민이 닭을 먹게 하라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왕인데 역시 암살돼요. 노스트라다무스 형이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한데 역시 암살됩니다. 나 찔렸어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썰이 있어요. 그게 유언이라고 어디 블로그 가보니까 있던데 야 그게 유언이겠어. 마지막에 아프니까 한마디 하신 거겠지. 찔리면 아프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 앙리 4세라는 이 왕이 굉장히 유명하죠. 뭘로 유명했냐면은 세컨이 56명으로 세컨이라고 안 되고 하여튼 정부가 56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55살에 14살 러브스토리 지금 하면은 이거 매장이고요. 뭐 이런 걸로 유명한데 저 형이 부르봉 왕가를 만들었는데 부르봉 왕가에서 분가 왕은 못 되고 옆에 격가지라 그러고 뭐하고 반개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1분가가 콩대고요. 콩대에서 나온 게 콩티입니다. 여기 나오죠. 콩티 가문은 불호가 가문의 분가 중 하나로 콩대 가문에서 관련한 가문이었다. 한마디로 저분이 왕이 돼서 콩티 가문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네라는 게 로마인이 건설한 길이거든요. 로마인이 건설한 길 옆에 있는 포도밭이다. 로마네 포도밭이 진짜 로마네죠. 진짜 로마네인데 김간에 아닌 로마네가 포도밭이 매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왕이 루이 15세예요. 또 이걸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또 여자 문제로 유명했다 그러는데 뭐 자기 뭐 할아버지가 그랬으니 자기도 유명했겠죠. 저분의 정부 중에 마담 퐁바디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루이 15세의 정부다. 하여튼 서양은 신기해. 굉장히 뭐랄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있었지만 왕의 정부야. 그럼 왕이 그 남편을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나 동양 같았으면 그 남편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는데 저 나라는 별로 그러지도 않아요. 그 남편도 뭐 부자였대요. 부자여서 그 남편도 잘 먹고 잘 살고 루이 15세 아저씨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콩티 가문의 콩티 왕자와 저 로마네 포도밭을 사냐 말하냐 둘이 엄청나게 싸웠다 그럽니다. 썰에 따르면 누가 사냐 근데 이분이 그 부르봉 왕가의 콩티 왕자가 돈을 많이 줘서 샀다. 그래서 거기가 로마네 포도밭을 콩티 왕자가 샀다 해서 로마네 콩티라고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두 분이 포도밭을 살려고 열심히 싸운 나머지 둘이 감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거는 뭐 왕이 한 4천 좀 되겠죠. 이분은 왕의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밭을 살려고 싸우다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럼 보통 누가 날아갈 것 같아요? 왕의 후궁은 아니고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이 사고 싶은데 자기가 비싸게 주고 낼 놈 샀거든요. 그럼 정부가 날아갈까? 사촌이 날아갈까? 역사에도 보면 보통 나옵니다. 베개 맛 송사는 당할 수 없다고. 이게 날아가죠. 저거 샀다가 이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하는 좀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굿바이 마이 프렌드 했어요. 저거 샀다가 미움받아갖고. 프랑스 혁명이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지긴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저 마담 퐁바두르 여사가 로마네 꽁티가 너무 싫으니까 그 당시 이 유명한 와인을 프랑스 왕가로 안 드리고 다른 와인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유명한 와인들입니다. 샤토, 뭐 라피들드, 로칠드 아실 필요 없는데 보르도의 5대 와인들이 뭐 이때 생겼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길게 필요 없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도 요거 하나 마셔보려고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은 요런 거 좋아합니다. 화이트 아니면 샴페인 같은 거. 이게 왜 좋냐? 달달하거든. 저는 무거운 와인 되게 고급 와인도 먹어봤는데 써.
써. 아니 쓴 걸 이건 약간 코카콜라 비싸게 달달하고 맛있는데 그 뭐 탄닌의 맛이 뭐 크리스마스의 푸딩 같다는 거는 좀 써요. 아, 이게 써. 근데 뭐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맛있잖아요. 하면서 근데 써 쓰고 야 샴페인은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기 때문에 그 단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 요번에 크리스마스 요거를 마시면은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